실전은 시험 전날 밤 가방을 싸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전날 밤에 모든 준비물을 완벽하게 패킹을 해두고 당일 아침에는 신분증만 최종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할 무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세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없으면 여권, 공무원증 등 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이미 전날에 신분증을 가방에 잘 넣어두셨더라도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최종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수험표인데요. 만일의 분실에 대비해서 가시성이 좋은 컬러 출력을 권장합니다. 저는 항상 3장씩 뽑았었는데요. 이 3장을 가방 앞 포켓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가방 뒤쪽 안쪽에다가 하나 넣고, 그리고 당일 입을 옷 안쪽 주머니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혹시나 분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멘탈 붕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 시험장 위치와 고사장까지의 실제 소요 시간을 반드시 전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택시를 타고 갈지 아니면 지하철로도 충분하겠다, 버스 타면 되겠다, 뭐야 되게 가깝네, 도보로 가면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제 소요 시간을 전날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된다. 두 번째, 마킹 및 필기구 라인업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가져가셔야 되겠죠. OMR 마킹용 사인펜으로 불량 변수를 고려해서 반드시 여분 2-3개를 넉넉히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수정 테이프입니다. 수정액 안 되고요. 수정 스티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컴사와의 상성을 꼭 확인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리트를 준비할 때 제 친구의 아는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는 그냥 컴사랑 수정 테이프만 그냥 챙겨간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 수정 테이프를 쓰니까 수정 테이프를 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수정 테이프 위에 컴사로 다시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잉크가 수정 테이프 위에서 번지거나 찌꺼기 때문에 이제 밀리지도 않고 물 위에 기름 뜬 것처럼 제대로 입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수정 테이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정 테이프를 직접 전날에 이렇게 밀어보시고 컴사로 위에 다시 마킹을 했을 때 잉크가 번지거나 또는 찌꺼기가 발생해서 밀리지는 않는지 예쁘게 잘 이렇게 입혀지는지 전날 밤에 직접 써보면서 최종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반 필기구인데요. 샤프보다는 개인적으로 연필을 추천합니다. 샤프는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하다 보면 심이 부러질 수도 있고 샤프심이 끝이 떨어지면 계속 따닥따닥따닥 눌러서 새로운 샤프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필보다 되게 사각사각 거리는 소음이 생겨서 집중력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뭉툭한 연필을 추천한다. 또 볼펜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3색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은 추리논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넉넉히 2개를 구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리논증 영상을 올릴 때 댓글에 노란색 형광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강의 끝나면 추리논증 막판 강의를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노란색 형광펜을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시간 제어 무기입니다.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시계의 시계 바늘이 잘 돌아가는지 전날 밤과 그리고 아침까지 이중 확인을 하셔야 되죠. 시계 바늘이 잘 안 돌아간다, 전날 밤에 안 돌아간다라고 확인했으면 바로 쿠팡으로 다음날 새벽 7시 전 배송으로 시켜야 되니까 아침까지도 여러 차례 이중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시험을 칠 때 카시오 시계를 썼는데 가격도 10,000원밖에 안 하고요. 10,000원 이하였던 것 같은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군더더기 없이 숫자랑 시침, 분침만 딱 있기 때문에 수험용으로는 이보다 좋은 건 있을 수 없다. 네, 이거 뭐 광고 아니고요. 그 다음, 만약 책상에 시계를 붙여서 보는 타입이시면 탁상 시계 챙기시고 테이프 그리고 가위까지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앞에 앉으신 여자분이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여기에 탁상 시계를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여기 시계가 돌아가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탁상 시계의 시계 바늘도 잘 돌아가는지 전날 밤과 아침에 이중 확인하시고 이거 붙여야 되니까 테이프 챙기시고 테이프를 끈을 가위까지 챙기시는 거 명심해 주세요. 네 번째, 에너지 및 신체 컨디션 제어. 첫 번째, 점심 도시락 챙기셔야겠죠.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도시락 위주로 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장 주변 식당은 가보시면 대기줄이 엄청 길어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일에 학교 식당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도시락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제 경험상 저는 한양공고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오면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널찍널찍한 계단 어떻게 그러지? 널찍널찍한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이 계단에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분 및 비상에너지. 500ml 생수 한두 병 정도. 한 병만 가져가면 생각보다 갈증이 또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이해 보기 전에 긴장돼서 마시고 끝나면 긴장돼서 마시고 추리 직전에 또 긴장돼서 마시고 추리 끝나면 긴장 다 풀려서 마시면 한 병 그냥 날아가거든요. 따라서 넉넉하게 2병은 챙겨라. 그렇다고 2리터짜리 가져오지 마시고요. 그냥 500ml 생수 한두 병 양쪽 가방에 탁 끼우면 되잖아요. 백팩이면. 그리고 긴장 완화용 우황청심환과 바카스. 언어 이해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긴장돼서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1교시 시작 전에 우황청심환 드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이제 제 경험상 언어 이해 보기 전에는 제 긴장이 엄청 돼요. 긴장이 엄청 돼서 저도 사실 우황청심환을 마셨거든요. 마시고 언어 이해를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파이팅이 막 오르는 거예요. 아, 드디어 언어 이해가 끝났고 추리 논쟁은 이제 제가 속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려고 몸이 약간 전쟁 나가는 전사처럼 막 열이 막 나면서 이제 파이팅 넘치는 거예요. 추리 논쟁 이제
하신 분들 다 조져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몸에 안 좋을지라도 그날은 몸을 버렸습니다. 추리논증 시작 전에는, 한 10분 전에는 이제 바카스 D를 진한 거를 마셔서 몸을 이제 전투하는 전사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우황청심환과 바카스는 시험 당일날 처음으로 마셔보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도 한 이틀, 3일 전에 한번 마셔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황청심환 마시고 잠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카스 마셨다가 심장이 너무 뛰어서 오히려 집중을 못 해버리면 안 되니까 몸으로 이미 한 며칠 전에 실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식, 초콜릿이나 에너지바 이거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데요. 이것도 하나 제가 꿀팁 알려드리면,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첫 번째 리트를 쳤을 때 이왕이면 배도 부르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에너지바인데 초콜릿이랑 에너지바가 같이 들어갔는데 안에 견과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치아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럼 치아에 꼈는데 가서 양치할 수도 없고 이쑤시개도 없고 시험 내내 신경을 쓰이게 만드니까 저야 다행스럽게 이렇게 빼기는 했는데, 치아에 끼어서 빼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게 시험 내내 신경이 쓰이고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초콜릿과 에너지바는 좋은데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끈적이는 크런치류, 엿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상약 세트인데요. 두통약과 소화제입니다. 갑작스럽게 언어이에 끝났는데 두통이 막 너무 심해서 추리논증을 도저히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왔는데 아침을 약간 너무 과하게 먹었다거나 너무 긴장하면 죽만 먹어도 체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소화 불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제까지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먹어보시고 부작용이 없었던 안전한 약으로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위생입니다. 낯선 고사장 화장실을 대비해서 휴지, 물티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크림은 핸드크림까지 약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전부 제 경험에서 나온 준비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어 이해를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손을 씻고 자리에 왔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손등이 너무 건조하고 막 당기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도 덥지, 밖은 엄청 덥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에어컨 막 18도로 막 돌아가니까 손도 막 건조하고 막 괜히 더 당기는 것 같고, 그때 핸드크림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맨날 스터디 카페에서 쓰던 그 베이비 로션 같은 핸드크림 바르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은데 그걸 왜 안 가져왔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크림 조그만 거 챙겨주시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여성 위생용품, 이것도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성분들 심리적 안정용이에요. 혹시 모를 일을 방지해서 여성 위생용품을 그냥 착용하고 있자. 그 다음 칫솔, 치약 세트 또는 가그린.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논술 전까지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또 리프레시를 도와줄 수 있게 칫솔, 치약 세트. 그리고 이게 좀 오버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가그린 정도라도 하시면 그래도 이제 조금 환기가 돼서 오후 시험을 잘 응시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빌런 차단, 마스크 여러 개. 또 제 얘기 살짝만 해드리면, 이제 제가 리트 시험을 칠 때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강제로 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기침 빌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침을 계속하면 되게 시끄러울 수 있고, 그리고 옆 사람이 기침을 계속 하는데 뭔가 내가 감기에 옮거나 뭔가 저 병균에 옮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런 잡념을 줄여줄 수 있게 원천적으로 내가 방어를 하는 거죠. 또 교실에는 너무 다양한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냄새의 빌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급하게 뛰어와서 땀 냄새가 난다던가, 아니면 여성분이 너무 갑자기 심한 향수를 뿌리고 왔다던가, 이렇게 냄새 빌런이 있을 때 그것도 그 사람한테 냄새 너무 심해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나를 지키자, 그냥 마스크 챙겨 버리십시오. 그 다음 이어플러그 여러 개.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요. 이어플러그 여러 개 가져갈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2개만 챙겼습니다. 양쪽 귀에 하나씩 넣으려고. 이렇게 2개만 챙겼는데 제가 시험 직전에 이어플러그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한쪽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긴장 상태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막 그냥 바닥 주변을 봐도 이거를 하나를 못 찾겠는 거예요.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면 그냥 시야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 귀마개가 막 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하도 앞뒤에서 난리치니까 이제 시험 감독관님이 오셔가지고 시험 직전이라서 이제 귀마개를 잡아서 주셨는데 이어플러그 좀 더 가져올 걸,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가방에 그냥 넉넉하게 챙겨와라. 그 다음 안경 착용하시는 분들, 안경이랑 안경 닦기. 이것도 공부하실 때 안경 쓰시는 분들 시력이 너무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서 애매한 분들은 공부하실 때 썼다 벗었다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안경을 챙겨가세요. 평상시에 그냥 스카에서 공부할 때 그냥 안경 뻗고 쓰다가 눈 침침하면 안경 썼다가 하시더라도 시험장 가면 분명히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안경과 그리고 안경 닦기까지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걸칠 난방, 에어컨 변수 대응이라고 적었는데요. 고사장 자리 배치에 따라서 에어컨 바람이 직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바람을 몇 시간 동안 직격으로 쐬면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부드럽게 가볍게 걸칠 난방 하나 챙기셔서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렇다고 너무 바스락거리는 바람막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부드러운 면 소재의 가벼운 난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을 만들고 나서 생각된 건데 하나 추가할게요. 손목 보호대.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재고 논술 답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손목이 꽤 아픕니다. 따라서 손목이 약하신 수험생분들은 이제 손목 보호대 챙겨 가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그 손목 보호대에 의지해서 미친 듯이 한 글자라도 제대로 적어보자 라는 의미로 손목 보호대까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뇌 예열 및 쉬는 시간 무기. 이미 분석이 완료된 역대 기출 중 가장 까다로웠던
까다로웠던 지문의 깨끗한 버전, 즉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시험 직전에 이제 뇌를 깨울 수 있는 최근 기출 중에서 이미 분석이 완료된 가장 까다로웠던 지문의 필기가 없는 깨끗한 버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설 지문 풀이하시는 거 절대 금물이고요. 도착하셔가지고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사설 모의고사 지문을 실전처럼 푸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거는 정말 최악의 행동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리트 기출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지문의 깨끗한 종이를 꺼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막 풀지 말고 그냥 1문단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첫 문장에서 어떻게 주차원을 도출했지? 출제자가 파놓은 덫은 어떤 게 있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메커니즘을 복귀해서 뇌의 회로를 예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정리하신 언어 이해나 추리 논증 꿀팁 핵심 요약지 그리고 오답 노트가 있다면 본인이 어떤 지문에서 어떤 유형을 잘 못하는지 한번 복귀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내년부터는 저희 국어의 모든 것 이름으로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 시험 당일날 가져가야 하는 꿀팁 핵심 요약지 정리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개인 선택사항인데요. 편의 극대화 품목이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방석입니다. 시험장 학교 의자가 딱딱하거나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쓰던 익숙한 방석을 챙기면 엉덩이 통증과 자세 불안을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치마형이나 무릎 담요. 치마형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담요를 챙겨라. 에어컨 바람이 하체로 직격할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때를 대비해서 하체를 완전히 감싸줄 담요가 유용하다. 세 번째, 텀블러, 보온용. 아니 한여름에 무슨 보온용 텀블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험을 칠 때는 날이 너무 더운데 무슨 따뜻한 물이야? 하면서 따뜻한 물을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음이 가득 담긴 아아를 텀블러에 넣고 가서 마셨었는데 그때 제 옆에 앉으신 약간 나이 지긋하신 남자분께서 따뜻한 차를 이제 시험 직전에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호흡을 하시는 걸 보고 저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긴장 완화를 달래줄 것 같고 시험 전에 긴장했을 텐데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긴장 완화도 되겠다 라면서 제가 그 다음 해 두 번째 리트 시험을 칠 때는 긴장 완화에 좋은 차, 한기를 달래줄 따뜻한 차를 가져가서 텀블러에서 시험 직전에 살짝 마셨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공 눈물입니다. 이것도 아니 나 평상시에 인공 눈물 써본 적도 없는데 뭔 인공 눈물이야? 하신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평상시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스카에서 공부하시다가 눈이 건조해져서 지문 읽기가 조금 뻑뻑했을 때 평상시에 쓰시던 분들 렌즈를 끼거나 라섹한 수험생들은 잊지 말고 챙기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머리끈 손목에 하나 끼우고 가시는 거 좋겠죠. 제가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다음 물품들은 시험장에 아예 가져가지 않거나 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즉시 적발돼서 부정행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예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씩 같이 볼게요. 스마트워치 안 되고 휴대폰은 가져와도 되지만 소지를 하고 있으면 절대 응시가 안 된다. 블루투스 이어폰 귀에 살짝 끼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태블릿 PC 절대 안 되고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안 되고 전자시계 안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 가져가셔야 되고요. 보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져가시게 되면은 가방에 넣어 놓으세요. AI 안경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데 AI 이제 사가지고 시험 문제를 빤히 바라보면 이제 정답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시면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담배 및 기타 통신 학습 기기 등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이런 거는 뭐다? 처음부터 그냥 아예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타 리트 시험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시험까지 그래도 3일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시험 전에 실제 시험지 규격과 동일한 사이즈의 시험지에 한 번은 풀어볼 것. 매일 A4 용지에 출력해서 풀다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B4, B3 이런 사이즈의 시험지에 풀면 약간 굉장히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험 전에 실제 시험지 사이즈의 시험지에 한 번은 풀어보자. 풀어볼 정도의 시간이 없다면 일단 그 시험지를 보기라도 하자. 선생님 그런 사이즈의 시험지 어디서 구해요? 네, 시험지 출력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절대 광고 아니고요. 네이버에 시험지 출력을 검색하시면 이 5글자 치시면 네, 바로 뜹니다.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시험지 출력을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네, 실제 시험지 크기로 그대로 제작을 해준다. 또 리트 본고사 시험지와 동일하게 펼쳐보는 회차별 기출문제라고 해서 네, 특가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절대 광고 아니고 친구랑 같이 한 세트 구입해서 같이 보던가.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시험지 사이즈를 시험장에서 처음 보면 이것도 약간 심리적 불안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꿀팁인데요. 여자분들 긴 머리라면 일단 풀어 헤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건데요. 리트 시험은 아니었지만 되게 전문 자격증 시험을 치러 시험장에 갔었는데 옆에 있던 남자분이 다리를 진짜 엄청 심하게 떠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긴 머리여서 이제 머리끈을 풀고 이렇게 풀어 헤쳤더니까 이제 커튼처럼 왼쪽에 긴 머리가 이 남자의 다리 떠는 거를 이제 안 보이게 가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는 이제 일단 머리는 풀어 헤치고 간다. 덥지만 왜냐하면 오른쪽에 빌런이 있으면 오른쪽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커튼처럼 가리고 풀고 왼쪽에 빌런이 있으면 왼쪽에 가리고 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오른쪽에 빌런이 없다. 그러면 뭐야? 미리 챙겨간 머리끈으로 머리 묶기 더우니까. 그리고 제가 혹시나
언니로서 머리 풀어 헤치고 갔는데 머리끈도 안 가져왔다, 빌런 없는데 더워 죽겠다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여자분들 웬만하면 아실 텐데 그 볼펜이나 이런 연필 하나 있죠. 그 뒤에 머리 손으로 딱 잡고 가운데 그 볼펜을 탁 꽂아서 한 바퀴 빙글빙글 돈 다음에 머리 여백에 탁 꽂으면 이렇게 비녀처럼 딱 꼽힐 수 있거든요. 이거 사람 귀 뒷모습, 이게 목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볼펜을 이제 뒷머리에 탁 꽂아서 빙글빙글 돌아서 말아가지고 볼펜을 딱 꽂으면 그 옛날 할머니들이 비녀 꼽듯이 이제 머리를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끈도 없어도 이런 비상 방법이라도 활용을 하자. 그리고 긴 머리라면 일단 풀어 헤쳐서 다리 떠는 빌런을 방지하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언니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분들은 여성 위생용품 착용하자. 이거는 사실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상치 못해서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방지할 수가 있겠다. 네 번째, 이어플러그 가공 팁인데요. 살짝 길들여진, 즉 숨이 살짝 죽은 귀마개 챙기기. 완전 새 것을 귀에 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 거 그대로 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끼니까 귀도 아플 뿐더러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따라서 시험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매일 독서실에서 꼈던 길들여진 숨이 살짝 죽은 귀마개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귀마개를 낄 때도 너무 막 거의 뇌까지 들어가듯이 이제 완전 꽉 끼지 마시고, 그럼 뺄 때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틈을 남겨서 이렇게 적당하게 껴야 고사장의 소음을 차단하면서 내 맥박 소리, 심장 소리도 안 들리면서 적당히 약간 백색 소음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리트는 되게 압박이 되게 심한 시험이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있고 숨소리 하나에도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길들인 귀마개를 하셔야 오히려 이어플러그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